이제 수질을 했으면 대기에 대한 단위들을 환산은 뭘로 기준으로 하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기체는 앞서서 기체의 부피는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표시를 해야 돼. 그러면서 기체의 부피를 기체와 관련된 농도를 표현할 때 부피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표준 상태 0도시 1기압이라는 그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산기체 방정식 PV는 nRT죠. 자, 여기에서 n과 r은 상수입니다. 그랬을 때의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해요. 그 다음에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변해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부피가 커집니다.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온도와 비례하고 압력과 반비례한다라는 부피의 특징 때문에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는 이게 몰로 돼 있죠. 1km몰입니다. K가 자꾸 빠져요. 수정을 하다 보니까. 자, 다음에는 그냥 몰로 해서 22.4리터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마 오타가 안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1km몰은 22.4큐빅미터. 다시 얘기하면 1몰은요. 모든 기체 1몰은 22.4리터의 부피를 가집니다. 산소 1몰도 22.4리터이고요. 이산화탄소 1몰도 22.4리터예요. 분자량은 틀리는데 수소 1몰도 22.4리터입니다. 따라서 밀도가 다 틀려지죠. 수소 1몰은 22.4리터 분의 2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밀도가, 산소 같은 경우에는 22.4리터 분의 32g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몰이라는 게 바로 산소면 1몰은 32g, 수소는 2g, 이산화탄소는 CO2니까 36 플러스 10이니까 48g, 이렇게 각각 몰별로 그 질량이 나눠지게 되고 부피는 똑같기 때문에 밀도가 다 틀려지게 됩니다. 자, 앞서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물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얼마? 물은 1kg/L였어요. 공기는 어떻게 되죠? 공기는 1몰이 약 29g이에요. 근데 29g이 28.99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29g이 22.4리터에 있어요. 그래서 29 나누기 22.4를 하게 되면 공기는,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는 약 1.3g/L예요. 밀도가. 그래서 물과 공기는요, 1000배가 차이 나요. 밀도가. 동일한 부피에서 물과 공기는 1000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질이나 폐기물을 했을 때 공기와 물에 대한 밀도 차로 계산하게 되면 거의 공기는 무시해버리죠.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다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대기에서는 공기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에요. 수질에서는 무조건 밀도를 주어지지 않으면 물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무게와 부피를 환산한다라고 했는데, 대기에서는 공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해요? 기체 1몰은 22.4리터의 부피를 가진다. 이게 기준이에요. 0도시 1기압일 때. 그래서 각각의 기체별로 밀도가 틀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ppm을 아까 얘기했던 무게와 부피의 관계로서 단위를 변환시킨데도 앞서서 수질 같은 경우에는 1ppm은 1mg/L였어요. 그냥 물질의 종류와 상관이 없었어요. 용존산소든 BOD든 유기물을 나타내는 BOD든 COD든 전부 물론 산소의 당량으로 환산합니다만, 수중에 있는 어떤 물질의 1ppm이다 그러면은 그냥 1mg/L를 썼습니다. 물의 밀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대기는 안 그래요. 대기에서는 기체의 밀도가 각각 1몰이 22.4리터라는 것을 가지고서 그거를 환산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었을 때 우리가 딱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부피에서 붙어 있는 기준 S. 그럼 이건 0도시 1기압. 그래서 스탠다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스탠다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적용할 수 있어요? 1몰은 22.4리터이다. 그럼 밀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ppm이라고 하는 것은요, 밀리리터 퍼 큐빅미터입니다. 그쵸? 그래서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냥 10의 마이너스 6승만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게 있죠. 우리가 어떠한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할 때 밑에 있는 단위는 그 대상이 퍼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기 중에 퍼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대기예요. 공기, 에어고요. 만약에 어떠한 배출가스, 굴뚝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 배출가스의 부피예요. 자, 공기는 우리가 큐빅미터에 1큐빅미터든 1몰이든 부피를 알면 무게를 알 수 있어요. 스탠다드 상태에선. 하지만
대상이 뭔지 모르는 가스일 경우에는 그 가스의 1몰 분자량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기체는 그 가스는 혼합 기체이기 때문에 평균 몰 분율로서 계산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왕 이렇게 할 거면 부피를 이게 지금 이왕 가스 같으면은 단위를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하는 것보다 킬로그램은 가스에 대한 것을 무게를 부피로 바꿔야 되는데 밀도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이게 대상 물질이에요. 이산화탄소면 이산화탄소. 그다음 황이면 황산화물이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면 NO2면 NO. 이렇게 화학 분자식이 주게 되면 이 분자식의 1몰 분자량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바꾸는 게 편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자, 22.4ml는 몇 몰인가요? 미리몰이에요. 미리몰이기 때문에 얘는 뭐죠? 1몰일 때는 그램, 2몰일 때, 미리몰일 때는 미리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몰일 때는 예를 들면은 산소 같으면 1몰이면은요 32g입니다. 자, 미리몰이면 어떻게 돼요? 32mg이 되는 거예요. 단위가 바뀔 뿐입니다. 자, 그래서 킬로몰이면 어떻게 돼요? 킬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킬로몰이면 32k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몰이라는 개념이 그 분자량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뭔지 모르지만 이게 m이라는 미리몰, 미리그램으로서 몰 분자량을 가질 거예요. 아까 산소 같으면 32mg이 될 거고 CO2 같은 경우에는 48mg이 될 거고 수소 같으면 2mg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몰 분자량으로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밀리리터 없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는 뭐죠? 22.4분의 m mg per s 큐빅미터 라고 환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물처럼 미리그램 퍼 리터로 안 되는구나. 1몰 분자량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영향은 아닌데 최근 4, 5년 사이에 여러 번 여러 유형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이제 뒤에 단원 확인 문제에서 확인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pm을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인데요. 여기에서 뭐라고요? 사실 A라고 쓸까 하다가 옆에 이걸 쓰기 때문에 T도시 P기압이다 라고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아까 밀리리터 퍼 큐빅미터 라는 단위였는데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니까요. 여기에서는 M이죠. M 미리그램은 이 물질의 1몰 분자량입니다. 그랬을 때에 22.4ml의 부피를 가져요. 근데 이게 뭐죠? STD 상태입니다. 자, 그럼 부피는 어떻게? 0도씨,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피가 커지니까 지금 이 부피는 뭡니까? 0도씨죠. 그러면 부피가 제일 작을 때예요. 그럼 부피가 커지게 되면 분모가 작아지니까요. 273 온도에 대한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0도씨라는 것은 우리가 0도로 섭씨로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켈빈 온도로 합니다. 기체, 켈빈 온도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나온 온도죠. 기체가 모든 기체는 1도씨 상승할 때마다 그 부피의 273분의 1만큼 증가하고 온도가 1도씨 내려갈 때마다 273분의 1만큼씩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만약에 1큐빅미터의 기체가 있다면 얘가 온도가 영하 273도가 되면 제로가 돼요. 273분의 273만큼 줄어들 거니까 제로가 돼요. 근데 왜 기체가 제로가 안 되죠? 중간에 어느 온도가 되면 얘가 기체에서 액체로 변환되기 때문에 온도에 따른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물질이 유지가 되는 거죠. 질량 보존이 돼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기체가 만약에 영원히 액체가 되거나 고체가 되지 않는다면 기체로 존재한다면 영하 273도씨에서는 얘는 무조건 부피가 제로가 돼요. 그 온도를 우리가 켈빈 온도라고 해서 0켈빈 온도로 두고 그러니까 0도씨가 273 켈빈 온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켈빈 온도를 하게 되는데 273이 되고요. 여기 지금 0도씨일 때는 273 켈빈 온도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T도시니까 T도시는 켈빈 온도로 바꾸면 얼마일까요? 273 플러스 T가 되죠. 그래서 온도에 대한 보정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온도는 부피에 따라서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0도씨 기준이 없어져요. 자, 그렇게 되면 온도에 대한 보정이 바뀌었고 압력은 반비례하여. 그러니까 이게 0도씨면은요. 기준이 1 atm.
1기압이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바꾸게 되는데 P기압이면은요 PATM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9급 시험 문제에서 기압까지 바꾸면서 부피 환산을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이 단위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 ATM 기압으로 주로 많이 나옵니다만 또 많이 나오는 압력 단위가 mmHg예요. 그래서 1ATM은요 760mmHg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ATM으로 주지 않고 mmHg로 뒀다면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자, 만약에 mmHg로 뒀다면 1ATM이 이를 들어가야 될 때가 760mmHg가 들어가야 돼요. P라고 주어지게 되면 P mmHg를 줘야 되죠. 그래서 단위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온도는 켈빈 온도로 무조건 바꾸면 되지만 압력은 기압으로 줄 수 있으며 수주로 mmH2로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밀리바로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mmHg로 줄 수도 있어요. 파스칼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ATM과 mmHg니까 그냥 기출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합니다. 기준이 어디? 여기. 자, 스탠다드가 있으면 스탠다드의 부피에 대한 온도 보정 스탠다드가 위에 올라가고요. 온도는 무조건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그래서 스탠다드 0도씨, 0도씨를 기준으로 변화되는 곳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기준으로 압력은 또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도록 이렇게 반대되도록 배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여러분들 나눠드린 기본서에 프린트물에 보게 되면 온도와 압력의 보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S 큐빅미터다. S 큐빅미터다. 큐빅미터다. 이렇게 단위를 이렇게 외우는 친구를 봤어요. 0도씨일 때 22.4리터니까 그럼 0도씨일 때 273켈빈 온도. 그래서 여기는 T도시니까 이때는 우리가 0도씨가 아닐 때는 큐빅미터로 하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S 큐빅미터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진다. 이렇게 외우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는 그 친구의 예를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0도씨 기준일 때 22.4에 대칭되는 곳에 온도 273켈빈 온도. 거기에 또 반비례되는 곳에 압력, 기본 기준 압력.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워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스탠다드 없어지고 그 자리에 대신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집어넣는다 라고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는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편리하신 대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싹 다 정리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C라는 값이 있었다면 C 밀리그램, 밀리리터 없어졌고요. 켈빈 온도, ATM 이거는 사실은 무차원이에요. 단위가. 그렇기 때문에 남는 거는 단위가 이거밖에 없죠. C라는 농도였으면 M 나누기 22.4 곱하기 여기 273 플러스 T 분의 273. 이게 온도 보정이죠. 1분의 P ATM. 이렇게 하면 밀리그램 per 큐빅미터 at T도씨 PATM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아래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ppm을 바꾸게 되면 저렇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다예요. 그럼 나머지는 그 상황에 맞게끔 바꾸어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이렇게 적는 거는 교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는데 시간이 그렇게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해서 저는 그냥 바로 지워버립니다. 밀리그램 per S 큐빅미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농도 A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밀리그램 per S 큐빅미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ppm으로 표현을 하라라는 것이죠. 자, ppm은 단위가 없어요. 그러면은 무게는 무게대로, 질량은 부피는 부피대로 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기체, 베이스 기체고 얘는 대상 물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베이스 기체는 모르기 때문에 대상 물질을 건드리는 게 좋겠죠. A라는 밀리그램의 농도를 갖고 있는 물질의 1몰 분자량, 미리몰이겠죠. 미리몰 분자량은 밀리그램, M 밀리그램일 거고 이 M 밀리그램일 때 얘가 0도씨 1기압에서는 22.4ml의 부피를 가질 거예요. 밀리그램 없어지게 되고 밀리리터 퍼 큐빅미터는요 ppm입니다.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큐빅미터이며 그리고 1리터는 10의 3승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이 둘 관계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큐빅미터 퍼 밀리리터 하게 되면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ppm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A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 M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ppm 마이너스 6승이니까 ppm이 되죠.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그램페어 큐빅미터는요 ppm으로 바꾸게 될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pm이라는 게 단위가 없네. 자, 그럼 하나 질문 여기에서 0도씨에서 10ppm인 SO2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기체를 25도씨로 올렸어요. 그러면 농도가 몇 ppm일까요? 계산 필요 없어요. 0도씨에서 10ppm인 SO2를 25도씨로 올리면요 얘는 그냥 10ppm이에요. 온도 변했는데 왜요? 자, ppm은 단위가 똑같죠. 자, 0도씨에서 10ppm이라는 것은요 10 밀리리터라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 가스가 1큐빅미터 있을 때 SO2가 10ml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얘가 0도씨였어요. 그럼 얘가 25도씨로 올라가요. 얘도 부피고 얘도 부피예요. 위에도 온도에 따른 보정 들어가죠. 그래서 10, 얘가 지금 0도씨인데 자, 25도씨로 바꾸게 되면 10ml 곱하기 그럼 어떻게 되나요? 0도씨니까 여기에 0도씨 273분의 273 플러스 T가 들어가겠죠. 기압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밑에는요 S큐빅미터입니다. 근데 얘도요 0도씨 273일 때 얘에 비해서 273 플러스 T라는 동일하게 왜? 똑같이 기체니까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동일하게 부피를 변해요. 그럼 위아래 동일하게 온도에 대한 변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똑같이 10이에요. 자, 0도씨 10ppm은요 25도씨 10ppm이에요. ppm이라는 건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피는 기체는 무조건 부피로서 온도가 변할 때 동일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0도씨의 10ppm은 100도씨에도 10ppm이에요. 대상 물질이 같은 기체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부피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자, 단 얘가 만약에 밑에 킬로그램이라거나 아니면 위가 미리그램이었다. 그러면 하나는 무게를 가진 액체이기 때문에 부피가 변하지가 않고 밑에 있는 기체는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이때는 온도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 동일한 기체일 경우에 ppm은 값은 변하지 않는데 만약 단위가 무게가 가지고 있는 중량을 가지고 있는 단위가 하나 있다면 그때는 기체의 부피 변화를 고려해 줘야 돼요. 액체나 고체는 물론 그 부피가 살짝 변하는 게 있긴 하도 기체처럼 크게 온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을 나타내는 단위에 있었을 때는 기체에 대해서 온도와 압력을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미리그램 퍼 S 큐빅미터를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로 바꾸는데 P도시 1기압. 자, B라는 미리그램 퍼 S 큐빅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자 0도씨일 때 얘는 얼마? 273이 0도씨. 그러면 273 플러스 T가 되는 것이고요. 곱하기 273이 0도씨니까 1atm 기준이 여기 와야 되겠죠? 그래서 PATM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긴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미리그램 퍼 여기 지금 S 큐빅미터만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B 곱하기 273 플러스 T 분의 273 곱하기 1분의 P 해서 단위는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에 T도씨 PATM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온도에 따라서 부피,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는 거는 그냥 쉽게 이제 이 정도 하면은 나머지는 다 풀어질 수 있겠죠. 자,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인데 T도시 P기압입니다. 이걸 ppm으로 바꿔요. 아까 했던 거와 거꾸로죠. 자, 이게 만약에 뭐 B라는 농도를 갖고 있었다.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 어떤 게 기체 큐빅미터 1큐빅미터당 bmg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T도시 P기압인데 이걸 ppm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자, 이걸 일단 부피를요. 뭘로 바꿔야 되나요?
동일한 온도와 압력의 부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와 압력을 맞춰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T도시 P기압이니까 어떻게? 여기가 273 플러스 T일 때 자, 273 스탠다드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는요 반대로 있으니까 1P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큐빅미터가 S 큐빅미터로 바뀌어요. 그렇죠? 바뀝니다. S 큐빅미터. 자, 그럼 얘가 0도씨 1기압이니까 여기에 대한 1몰 분자량이 22.4리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리그램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의 몰 분자량 미리그램일 때 얘는 22.4ml를 가져요. 자, 밀리리터를 가지는 기준이 0도씨 1기압이고 여기에 있던 기체 그 대상되는 그 모가스가 지금 T도씨 P기압이 아니라 0도씨 1기압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단위는 비교가 가능하죠. 그래서 미리그램 없어지게 되고 없어지면 밀리리터 퍼 큐빅미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ppm으로 봤을 때 얘가 뭡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S 큐빅미터 퍼 밀리리터. 따라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은 바로 ppm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B 곱하기 273분의 273 플러스 T 곱하기 P분의 1 곱하기 M분의 22.4 ppm이 되는 겁니다. 왜 ppm으로 바꿔줬어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다음 단위 하나도 없이 무차원으로서 비율만 남았기 때문에 ppm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것이죠. ppm은 단위가 없는 무차원의 비율이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비율이다 라는 것으로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읍이 마지막인가요? 비읍은 밀리그램 퍼 큐빅미터 T도시 P기압일 때 이것은 밀리그램 퍼 S 큐빅미터 아까 했던 거 여기에서 이쪽으로 했던 거랑 같죠?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기준을 잡아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큐빅미터가 T도시 P기압이니까 273 플러스 T 해줘야죠. T도시. 그래서 여기는 큐빅미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73일 때가 0도씨 1기압이니까 S 큐빅미터로 붙여줄 수 있어서 사라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압력은 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0도씨면 여기가 1atm 그러면 P기압은 밑에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압력 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미리그램 S 큐빅미터 이건 여기서 끝이에요. 몰 분자율 바꿔줄 필요가 없죠. 미리그램이 그대로 다니까. 그래서 여기는요. 만약에 C라는 농도를 갖고 있었으면 C 미리그램 퍼 S 곱하기 273분의 273 플러스 T 곱하기 P분의 1 해서 미리그램 퍼 S 큐빅미터라고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있었던 그 기체에 대한 성질을 이해를 하시면 단위를 환산하는 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ppm이 같은 단위를 가지고 같은 기준에서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온도가 동일하게 분모와 분자가 동일하게 바뀌면 값이 변하지 않아요. 네, 그에 대한 문제는 단원 확인 문제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문제를 풀 때 적용하는 것은 문제를 풀어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지? 이대로 바꾸라고 나 문제는 또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단위를 환산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신 거예요. 네, 단위 큰 거 없습니다. ppm, 퍼센테이지, 퍼밀 이러한 것들이 뭘 나타내는 분율인가를 아시면 되고 물은 물의 기준이에요. 물의 밀도가 1kg/L라는 것으로서 기준으로 비율을 맞춰주시면 되고 기체는요. 모조리 모든 기체가 0도씨 1기압일 때 1몰 분자량은 22.4리터의 부피를 가진다. 우리 이제 나눠드린 건 킬로몰인데 킬로자가 빠졌어요. 1km몰일 경우에는 22.4 큐빅미터의 부피를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아마 이제 대기나 수질에 있었을 때 농도를 나타내며 있었을 때 수질 미리그램 퍼 리터라는 것은요 물 또는 하천 1리터당 BOD다. 그러면 BOD 10mg이 있구나. BOD는 뭐죠? 산소 요구량이에요. 그래서 이 산소 요구량으로서 유기물을 나타내는구나. DO가 10ppm 있다. 물 1리터당 용존산소가 10mg이 있구나.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그것의 단위를 자유자재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온도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온 적은 없고 우리가 시험 문제에 지금까지 나왔다는 것은 BOD나 DO 같이 실험하는 공정시험법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놨느냐면 수질부터 시작해서 뭐 대기는 그닥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폐기물 이렇게 들어가는 것, 물과 관련된 개념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준 상태, 대기까지 0도씨 일기압이고요. 그 다음에 상온에서 또는 실온에서라고 설명을 해요. 그랬을 때 상온이라 하면 보통 20도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대기 같은 경우에 실내 공기 오염, 실내 공기질 공정시험 기준 방법을 보게 되면 거기는 상온이라고 해놓고 25도씨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상온이라고 하면 25도씨를 기준으로 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가 공정시험법에 대기, 수질, 잔류성 오염, 유기오염 물질에 관한 기준 뭐 전부 다 통틀어서 온도에 대한 기준을 보게 되면 상온은 2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로 돼 있다라는 거. 그다음 실온이라 하면은요 1도씨에서 35도씨까지예요. 그래서 실온은 35도씨까지고요. 보통 우리가 냉수하면 15도씨 이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기도 찬 곳 하면 15도씨 이하예요. 0도씨 이하는 아니고요. 그래서 15도씨 이하를 얘기하고 그래서 냉수, 찬 곳 전부 15도씨 이하고요. 우리가 열수, 끓는 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끓는 물은 100도씨입니다. 그런데 온수라고 표현을 해요. 온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100도씨가 아니고요. 60에서 70도씨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미생물 나오고 수생 생태계에 있었을 때 생태계와 관련된 개념들을 이해하다 보면 이 온도가 자꾸 반복이 돼요. 그래서 상온이다 35도씨까지, 상온이다 2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 실온이다 35도씨 정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챕터 1에 있었던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그 기초 이론에 보게 되면 나오는 개념이 이제 처음에는 단위 환산에 대해서 나타냈던 개념이다 라고 본다면 두 번째는 농도, 이제 용액에 대한 농도를 나타내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환경공학에서는 공식을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왜 단위, 농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강조했을까? 첫 시간에. 그냥 단위만 알면 단위 환산만 하면 풀어지는 계산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단위만 알면 풀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단위가 나타내는 바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떠한 그 물질의 오염 농도가 아니라 이제 용액이나 주어진 조건에서의 나타내는 단위들, 농도를 나타내는 개념들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몰 농도예요. 우리가 대문자 M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몰 농도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몰 퍼 리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몰 퍼 리터를 쓰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1몰 질량이 1당량가인 수소 이온 농도, 수산화 이온 농도 이런 거 1당량들이 주로 몰 농도나 당량가랑 상관없이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형상수, 이온화 상수 이런 것을 쓸 때는 주로 이제 몰 농도라는 개념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M으로 할 때 몰 농도. 자, 그러면 1몰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산소 같은 경우에는 1몰은 32g 주어졌어요. 그래서 1몰이다. 뭐 용액 1리터에 존재하는 그 분자량에 해당하는 그램수. 뭐 좀 새로 1971년 이후로 보게 되면 탄소 12번 이 12g을 가질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자의 개수, 이걸 아보가드로 수라 그러죠. 그 개수의 동일한 개수를 가지는 그 물질의 분자량, 물질의 질량을 우리가 1몰 분자량이라고, 몰 질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산소가 32g이다, 수소가 32g이다 라는 것은 전부 얼마? 6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보가드로 수 내가 넣었나? 맞죠? 아보가드로 수, 이게 뒤에 있는 숫자는 좀 많이 바뀝니다만 사실 경기도 시험 문제도 이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여러분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는 1몰 분자량에 들어가 있는 그 분자의 개수인데 지금 이거 화학이죠. 네, 환경공학 문제에 화학이 나와요.
화학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거는 지금 한번 찍고 넘어가는 거죠. 너무 상식적인 거니까.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는 1몰 분자량이 들어가 있는 분자의 개수이며 그래서 이 분자의 개수가 가지는 질량을 우리가 1몰 분자량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 참고적으로 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당량이에요. 몰 분자량보다 아까 여기서 1몰 농도가 있는데 몰랄 농도도 있어요. 몰랄 농도는 연구사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화학에서는 기본적인 농도죠. 그래서 몰 농도는 대문자 M이고요. 몰랄 농도는 소문자 M을 쓰지요. 몰랄 농도는 용매 1kg의 그 물질이 들어가 있는 몰수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 대문자로 쓰느냐 소문자로 쓰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뭐 우리가 구급을 할 때 보통 몰 농도도 당량 농도, 노르말 농도보다는 적게 사용돼요. 계산할 때 반응에 따라서. 자, 일단 몰 농도 했으며 다음에 당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노르말 농도 들어가기 전에 당량이라는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당량이라는 것은요. 이용 가능한 수소 그램 원자 또는 화학적 등가량을 함유하는 그 화학 물질의 무게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나눠드린 것처럼 똑같이 해놨습니다만 여기에서 Z라는 것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쉽게 예문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예문을 다 빼놨죠. 자, 이온 전하의 절대값.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산소 같은 경우에는 항상 O2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산소는 E-로 그래서 전자를 2개 뺏어 와서 해요. 그래서 산소는 반응했다 하면 전자 2개 뺏어 오는 반응밖에 안 합니다. 자, 수소는요. 수소는 반응했다 하면 전자를 1개 주는 반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량과 노르말 농도는 어떠한 반응과 관계된 개념의 농도를 쓸 때 전부 적용이 되는 건데 지금 첫 번째로는 이 당량이라는 개념을 그 노르말 농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당량이라는 개념을 할 때 바로 이 각각의 원소별로 얘네들이 또는 어떤 화합물질에서 반응하고자 하는 그 단위별로 얘네들 갖고 있는 그 반응하는 특징을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량은 어떻게 됩니까? 산소는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1몰일 경우 산소 O, 한 원자죠. 한 원자 일 경우에 얘는 16g인데 얘는 무조건 2개의 전자로서 해요. 그럼 16g당 얘는 2개의 전자를 주고받는 걸 해요. 그런데 이 원화가 뭡니까? 정의가 뭐였어요? 수소 1g이 반응할 수 있는 이랬거든요. 그에 등가하는. 그럼 수소는요. 항상 전자 1개만을 반응을 해요. 그럼 전자가 1개 반응하면 1개가 반응하는 분자량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6. 그래서 산소의 당량은 2분의 16해서 8g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요. 칼슘 있죠? 칼슘은 항상 전자 2개를 빼앗기는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반응을 합니다. 근데 얘의 1몰 분자량은 얼마죠? 40g이에요. 40g이니까 얘가 지금 당량은 어떻게 됩니까? 40g을 항상 전자 2개에 해당하는 게 40g이 반응을 하니까 1개에 해당하는 것은요 20g이에요.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에 칼슘의 당량은요 1g 당량가는 20g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당량으로서 표현합니다. 반응과 관계된 개념이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전자를 주어서 하게 되면 좋겠는데 또 그거 외에도 우리가 아세트산 같은 경우 CH3, COOH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면 산이면은 CH3 얘네들 다 반응한 거 계산해줘야 되나? 아니죠.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 얘는 항상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CH3COO- 되고 수소 플러스가 나오는 쪽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산 하나에 해당되는 값이니까 이것은 뭐죠? 산 염기에 생성하는 수소나 수산화기 전부 일당량이에요. 그렇죠? 1몰이 일당량이 되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이 1몰 분자량을 얘는 일당량으로 하니까 나누기 1 해서 얘가 1몰 분자량이 일당량이 되는 거예요. H2SO4는요. H2SO4는 EH 플러스 SO4 E-입니다. 그래서 1몰 분자량은 항상 2당량, 수소전자 2개를 주는 것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얘 1g 당량은 얼마? 2분의 얘가 98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당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산염기 반응에서는 수소를 내는 개수
앞서서 그냥 한 원소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원소가 갖고 있는 전자를 주고받는 특징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산 연기를 반응할 때는 산으로 또는 연기로 반응하는 수소나 수산화기가 일당량이기 때문에 그 개수로서 우리가 Z값을 집어넣어서 당량을 계산할 수 있고요. 가장 어려운 게 바로 3번이죠.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반응식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이제 가장 쉬운 예가 우리가 항상 BOD, COD, DO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험법, 시험 순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학이 하는 역할까지 알고 있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장 대표적인 중크롬산 칼륨이 반응하는 거. 자, 중크롬산 칼륨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Cr2O7 이 마이너로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칼륨이니까 중크롬산 칼륨이 이렇게 돼요. K2CrO 이렇게 되어서 얘가 K는 E+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크롬은 Cr2O7 E- 마이너로 하게 되는데 얘가 그럼 2당량으로 나눠지니까 2당량인가? 아니고요.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됐을 때 2K 플러스 2당량? 아니죠. Z가 2당량이 아니라 얘네들이 이 중크롬산 칼륨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COD를 분석을 할 때 K와 얘네들이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유기물과 반응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중크롬산 칼륨을 집어넣어서 COD를 측정을 할 때 그 일어나는 반응은 이게 중크롬산이 이 Cr2O7 E- 마이너가 반응을 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그 반응이 주반응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기물을 분석할 때 이 산화제로서 작성하는 이 중크롬산 칼륨의 당량가라 하면 유기물과 반응에 실제로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에 실제로 관여하는 걸 조사를 해봤더니 얘는 몇 당량으로? 6당량으로 작용을 해요. 여기 반응식 적어놨습니다. 전자 6개를 주고받는 반응을 해서 우리가 COD에서 분석을 할 때 유기물을 산화하는 산화제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K 이걸로 해리되는 반응이 우리가 중크롬산 칼륨을 쓰는 이유가 아니라 이 중크롬산 칼륨이 COD 분석에 있었을 때는 이 분석에 적용되는 거는 6당량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과망가산 칼륨도요. 산성법과 알칼리스법이 있는데 이때 과망가산 똑같은 과망가산 칼륨이지만 산성법일 경우에는 5당량, 그다음에 알칼리스법일 경우에는 3당량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응하는 그 반응식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량가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산화 환원 반응, 그 반응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 반응에서 그 물질이 전자 몇 개를 주고받는 반응을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당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크롬산 칼륨은 2당량이 아니고요, 6당량이에요. 그래서 당량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당량으로서 정의할 수 있는데 당량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노르말 농도입니다. 그래서 노르말 농도는 이후에 COD 할 때도 당량가 환산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노르말 농도는 각종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든가 산화 환원 반응이라든가 이제 환경공학에서 웬만한 화학약품이 들어가는 것에 있었을 때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르말 농도, 당량 농도로서 하게 되는데 이것의 단위는 N, 대문자 N으로 표현하지만 저는 equivalent per liter, 1리터당 몇 당량이 들어있는가 이게 바로 노르말 농도예요. 1리터당 들어가 있는 반응할 수 있는 당량수.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equivalent per liter로 표현하게 되면서 이 단위들이 어떤 예를 들면 CaOH2와 NaOH가 있어요. 둘 다 수산화기를 집어넣어서 알칼리화를 시키는데 알칼리성 중화제로 작용을 하지만 얘네들이 1몰 분자량이 틀려요. 1몰 분자량이 틀리고 당량이 틀려요. 하지만 동일한 산성에 대해서 중화를 시키고자 했을 때 그 중화를 완성시키고자 할 때 몇 g을 집어넣어야 되는가? 그럴 경우에 우리가 당량을 쓰는 거죠. 얘는 수산화기가 2당량이 나오고 이것은 수산화기가 1당량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1몰 집어넣었을 때 1몰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2당량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얘는 1몰을 집어넣을 때 1당량으로 반응을 해요. 원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죠. 수소이온은 동일하게 지금 2당량이 있다. 그랬을 때 2당량의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얘는 CaOH2는 1당량, 그러니까 이게 1몰만 집어넣어도 2당량이 되어서 끝나지만 NaOH 같은 경우에는
2몰을 집어넣어야 이당량이 되어서 반응이 끝난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화학적 반응에는 이 노르말 농도, 이퀴벌런트 퍼 리터라는 이 당량 농도로서 적용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 농도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고요. 저는 항상 강조를 해요. N, 노르말 농도는 이퀴벌런트 퍼 리터다. 자, 그럼 당량 아까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일당량이 몇 그램? 8g. 그쵸? 그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에 일당량이 몇 그램? 20g. 그래서 이 당량을 집어넣는 거는요, 우리가 산소가 이 일당량에 해당되는 산소를 하면은, 산소 8g 가지고 재면 돼요. 그래요? 여기에서 수산화 나트륨 이거 40g인데 40g이 일당량이에요. 여기는 지금 NaOH 같은 40 플러스 17 곱하기 2니까 74죠. 74g이 이당량이에요. 그럼 일당량에 해당되려면 나누기 2 해서 37g만 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제대로 일으킬 때 그에 합당한 물질의 양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그 반응 결과로서 어떻게 될 것이다 계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나타내고자 하는 단위로서 표현하는 것. 예를 들면 COD, BOD, DO 전부 다 미리그램 퍼 리터로서 ppm을 나타내는데 이때 그 미리그램은요 뭐죠? 산소예요. 산소의 당량가로서 얘를 산소의 미리그램으로 환산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이 경도나 알칼리도도 미리그램 퍼 리터로 표현하는데 뒤에 as CaCO3가 붙어요. 자, 그러면 경도나 알칼리도의 미리그램 퍼 리터는요. 이 미리그램은 산소가 아니라 CaCO3로 환산했을 때의 미리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미리그램 퍼 리터로 표현하지만 경도로서 할 때는 이 미리그램이 의미하는 바가 틀리고, 그리고 영존산소 또는 BOD, COD 이럴 때 미리그램 퍼 리터의 그 미리그램이 다른 것은 바로 이러한 그 반응과 관계된 물질의 당량으로서 그것을 미리그램으로 환산해갖고 통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르말 농도, 당량가로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르말 농도는 이후에 pH라든지 각종 화학적 반응에 계속 나오게 되니까 뭐 반복 안 하고 싶어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공정시험법 제가 보던 책에는 있었습니다만 요번 공정시험법을 다시 이제 준비를 해서 구비를 해갖고 보니까 총칙에도 없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EPM이라고 있습니다. EPM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ppm의 단위인데 ppm은 미리그램 퍼 리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다시 산소로서 환산을 해서 또는 뭐 경도면은 경도 유발 물질인 CaCO3를 환산해서 미리그램으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물질이냐에 따라서 다시 또 당량가로 나눠야 그 물질이 반응할 수 있는 당량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EPM 같은 경우에는 ppm처럼 하는데 단지 이거는 미리그램이 아니라 이 물질이 몇 당량으로 작용을 한다. 그 당량으로 작용하는데 ppm처럼 10의 마이너스 6승에 해당하는 그 단위로서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EPM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퀴벌런트 퍼 리터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뭐 굳이 표현하자면 10의 마이너스 3승 노르말 농도로서 표현을 할 수 있다. 미리그램 당량, 킬로그램이 함유하고 있는 용질의 미리그램이기 때문에 ppm이라는 설명으로서 10의 마이너스 그램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당량으로 하게 되면 미리 이퀴벌런트 퍼 리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미리그램 퍼 리터라는 개념으로서. 자, 그래서 이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있었구나. 안 보셔도 됩니다. EPM은 안 보셔도 되고, 노르말 농도에 대한 개념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조하는 게 계속 나올 거기 때문이고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데 가장 쉬운 걸로서 제가 지금 하나 골랐는데요. 수산화 나트륨 9번 문제입니다. 우리 단원 확인 문제에 있어요. 자, 수산화 나트륨 하면은 23 플러스 16 플러스 1이니까 얘가 40이죠. 40g이 1몰 분자량입니다. 그리고 OH 마이너를 하기 때문에 노르말 농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40%예요. 자, 그러면 40%라고 하면은 비율이죠. 100g당 얘는 40g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00g의 용액분에 40g에 뭐가 있어요? 수산화 나트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조제한 후에 이 중 100g을 취했다. 이것에 100g을 취했으면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거는 용액이고요. 이것도 용액이죠. 이건 뭡니까? NaOH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용액을 100g 취했다라고 하면은 NaOH는 몇 그램? 40g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물에 녹여서 전체가 2000ml는 얘는 무슨 소리예요? 2L입니다. 따라서 2L죠. 100 없어지고요. 이것이 다시 용액이 된 거예요. 그럼 2L분의 40이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게 되면 2분의 40이니까 20 그램 퍼 리터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용액이고요. 얘는 NaOH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얘를 노르말 농도로 바꾸래요. 자, 그럼 노르말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40g일 때 몇 당량? 1당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g 이렇게 되면 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퀴벌런트 퍼 리터. 따라서 0.5 노르말 농도가 되는 겁니다. 답은 몇 번? 그래서 2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몰 농도, 노르말 농도 해서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pH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